5명이 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이 화재 직후 정부는 전국의 모든 방음터널을 조사해 화재의 안전한 소재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. KBS는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또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. 최은진, 문예슬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. 참사의 시작은 차량 화재였습니다. 터널을 통과하던 폐기물 운반 트럭에서 불이 났는데 차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. 확실한 건 이 트럭의 불이 방음판으로 쉽게 옮겨 붙었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 점입니다. 아크릴, 즉 PMMA 소재로 만들어진 방음판 자체가 그런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. 방음터널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PMMA, PC 그리고 강화유리입니다. 각 소재별로 불에 얼마나 견디는지 전문 연구기관과 실험해봤습니다. 차량 화재의 초기 단계인 100kW 수준으로 불의 세기를 설정하고 확산 양상을 살펴봤습니다. 불을 붙인 지 3분. 다른 방음제와 달리 PMMA에만 불이 옮겨 붙더니 뒷면이 그을리고 녹기 시작합니다. 6분이 넘어가자 소재별 차이는 더 또렷해집니다. 특히 PMMA는 자재 절반 정도가 녹아내렸고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커졌습니다. 반면 강화유리는 9분 넘게 불을 견디며 점화 초반과 큰 차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유사한 방법으로 시행된 다른 실험에서도 화재 위험도를 의미하는 열 방출률이 PMMA의 경우 600kW로 PC나 강화유리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인하점이 250도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먼저 타고 그다음에 화재 성상도 좀 더 빨리 퍼질 수 있다는. 2차 화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. 5분 정도 지나자 불씨가 떨어져 내리며 바닥까지 불이 옮겨 붙습니다. 터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아래 있던 차량들은 속수무책으로 불똥을 맞게 됩니다. 화재의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국토부는 이날 PMMA 소재로 된 방음터널이 전국에 6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터널을 빼고 잡은 수치입니다. 올해 1월 기준 전국 방음터널 183곳 중 PMMA가 사용된 방음터널은 64곳으로 확인됐습니다. 정부 발표치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. 그중 53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. 차량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용이 많은 도로상의 방음터널들은 재료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보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국토부는 방음터널 세부 현황과 교체 일정 등을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. 이렇게 도로 위 불쏘시개라 할 만한 PMMA 소재. 앞서 보신 것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수도권에 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 현장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. 지난해 건설된 방음터널. 벽면은 화재에 강한 강화유리, 천정은 값싼 PMMA로 만들어졌습니다. 비용과 안전을 절충한다며 두 소재를 섞어 쓴 사례인데 그야말로 미봉책일 뿐입니다. 벽면은 강화유리가 돼 있어도 화재가 붙어서 위로 그냥 솟구치기 때문에 오히려 벽면보다도 사실은 천장이 더 빨리 탈 수도 있거든요. 전체를 강화유리로 하려면 지금보다 5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. 자재값만 2배 이상인데다 유리 무게로 인해 시공비도 더 들기 때문입니다. 과천 화재와 판박이었던 광교터널 화재 현장. 지자체에서 최근 70억 원 가까이 들여 새 방음판 공사를 발주했는데 여기도 유리와 플라스틱 소재를 섞어 쓰기로 했습니다. 플라스틱 때문에 불이 붙었던 터널을 복구하는 과정에서조차 안전 소재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겁니다. 그게 너무 예산이 막대한 게 드니까 부담하는 얘기가 나와서가 지자체는 조금 갈등이 있긴 있었죠. 이러다 보니 최선이 아닌 차선책 비용을 마련하는 데만도 2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. 화재라고 난 이후부터 그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계속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수리가 안 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죠.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. 위험성은 소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경기도의 한 방음터널입니다. 왕복 8차로 길이 240m 규모인데 역시 밀폐형 구조입니다.
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 구조고 그만큼 신속한 진화가 절실합니다. 하지만 일반 터널과 달리 방음 터널은 소방법 규제도 받지 않고 기본적인 소화기조차 비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. 여기는 소방 설비가 하나도 없네. 화재는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한데 소방 설비가 없으면 초기 진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애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방음 터널을 교체하는 겁니다. 그러나 국토부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6곳만 PMMA를 교체할 방침. 나머지 50여 곳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.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.